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간암, 간경화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에 대한 분석 영상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인공감미료입니다. 인공감미료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총 38건의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3케이스를 검토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청량음료를 많이 마시는 경우 위장관 암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인공감미료, 아티피셜 스위트너, 토탈 78 초진검사의 30번 항목입니다. 간암, 간경화가 있으신 분이라면 100% 여러분은 인공감미료에 알러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간이 인공감미료에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 말고 다른 질환 환자분들도 인공감미료에 알러지 있는 분들 정말 많고 알러지 반응도 정말 유별나고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떤 질환으로 알러지 치료를 하셔도 영양소 알러지와 신체 구성물질 과정을 최우선으로 치료하십사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만 더 치료할 게 있냐고 물으신다면 인공감미료 알러지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공감미료 알러지를 아마 수만 번은 치료해 봤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인공감미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평생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인공감미료 알러지 실체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인공감미료란 설탕의 200배 내지 500배의 미각 자극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합성 물질입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단맛 수용체에 훨씬 강하게 들러붙는 반면 설탕이 결합하지 않는 단맛 이외에 다른 수용체도 약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감미료를 단독으로 먹어보면 설탕보다 훨씬 달기는 한데 우리가 상상하는 설탕의 그 단맛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약간 쓰거나 텁텁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설탕에 길들여진 단맛 매니아라면 인공감미료의 단맛이 용납이 안 되기도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설탕과 비슷한 칼로리를 내는데 설탕보다 200배, 500배 달다면 200분의 1만큼 적은 양을 넣고도 단맛은 비슷한데 칼로리는 설탕의 200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이론적으로는 환상의 다이어트가 가능하네요. 게다가 인공감미료의 제조 단가가 설탕보다 쌉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에서는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는 게 대세입니다. 슈퍼마켓에 갔는데 제로 칼로리라고 적혀 있는데 달달한 맛이 난다면 100% 인공감미료를 넣은 것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 30번 항목. 인공감미료에는 아스파탐, 사카린, 솔비톨, 스테비아, 수크라제 등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느라 설탕을 기피하셨던 다이어트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겁니다. 저도 키토빵에 인공감미료 넣어서 자주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인공감미료 안 먹어요. 슈퍼마켓에서 음료수 안 사 먹고요. 그러면 저는 인공감미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산골짝 청정지역에서 슈퍼마켓에서 장볼 필요 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분들은 인공감미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이 없는 동네에서 살자니 막막하고 불편했다면 자기도 모르게 인공감미료를 먹고 사셨던 것이 맞을 겁니다. 위에 신문기사에서 인공감미료를 넣은 청량음료라고 하니 다이어트 콜라가 바로 생각이 납니다. 당연하죠. 이런 제로칼로리 음료수에 아스파탐, 아세슬팜, 칼륨, 수크랄로스, 에리스리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로리 제로 음료수에만 인공감미료가 든 건 아니에요. 음식점 김치는 대부분 다 중국산이죠. 중국산 김치에는 다 사카린이 들어있습니다. 쿠팡에서 새벽 배송이 가능한 이 김치에는 사카린뿐 아니라 아세슬팜, 칼륨, 아스파탐에 L글루탐산 나트륨까지 들어있습니다. 아주 맛있겠네요. 젤리나 아이스크림, 과자, 빙과류, 무설탕 껌에도 심지어는 치약과 가그린에도 사카린, 수크랄로스,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다 들어있습니다. 케첩 같은 소스에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인공감미료를 넣지 않았다고 라벨이 특별히 붙어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간장에는 스테비아가 다 들어있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 소주와 막걸리에도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쓴 지가 오래입니다. 구충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갑니다. 저는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다 천연 제품만 써요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 드셨던 영양제와 건강식품에도 인공감미료가 다 첨가되어 있습니다. 영양제의 불쾌한 맛, 쓴맛을 줄이는데 인공감미료가 꼭 필요해요. 특히나 아기들이 먹는 영유아용 영양제에는 인공감미료가 어른 것보다 더 들어있습니다. 몸에 좋다 해도 아이들이 시고 쓴 걸 먹겠습니까? 달달하게 맛있게 만들지 않으면 아기들이 다 뱉어버릴 거잖아요. 이렇게 겹겹이 덫을 놓은 인공감미료, 이 덫 중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을 분이 계실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먹지 않아도 인공감미료는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안 하면 지방간에서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될 예정이고 다이어트를 하느라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먹었더니 그래도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될 예정이라고요. 이거는 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대책을 세워봅시다. 인공감미료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랜 기간 먹어야 간암의 위험성이 높아지는지 논문만 봤을 때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냥 수십 개의 케이스를 종합해보니 인공감미료가 간암 위험을 높이더라 라고 덜컥 결론만 내리니 글을 읽는 분들은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간암으로 악화되는 경로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자가 면역성 간질환, 만성적인 지방간염, 약물로 인한 간 손상, 만성 알코올 중독, 바이러스 감염, 간의 기생충, 마지막으로 유전적으로 간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서서히 간암으로 악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캐릭터에 따른 치료 아이템과 치료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다양한 간 질환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다 호전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한의원인데 이제는 간 전문 한의원이 되게 생겼어요. 알레르기만 치료했을 뿐인데 간질환 합병증이 호전되거나 3개월에서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가 알레르기 치료를 하고서 간 기능이 호전되어 지금까지도 잘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 알레르기 자체가 간에 무엇인가 부담을 줬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알레르기를 치료했는데 간이 나았으니까요. 명쾌한 체원장이라면 베타 분석 방식의 논문을 쓰기보다는 아마도 알러지 치료를 하고 그 회복 반응을 관찰했을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의 논문을 보니 간암 유발기 전에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연구에서 아스파탐이 대사될 때에 메탄올이 생기고 메탄올 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되어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라면 당연히 인공감미료, 포름알데히드, 아미노산, 알코올 등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한 후 호전 반응을 관찰해야겠죠. 정말 인공감미료가 단독으로 간암을 유발한다면 이런 아이템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고 나서 간 기능이 호전되는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 추측합니다. 물론 저 아이템은 제가 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꼭 빼놓지 않고 치료하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제 경험상 간 환자분이라면 인공감미료 알러지가 정말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공감미료 관련 아이템이 최우선순위 치료 항목은 아니거든요. 인공감미료가 간암을 유발한다면 인공감미료 대사 과정에 관련된 아이템에 대해서만 알레르기를 치료할 때도 간의 호전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공감미료 알레르기 치료 전에도 이미 간질환 회복의 조짐은 진작에 나타납니다. 제가 간질환 치료에 최우선으로 신경 쓰는 아이템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간의 해독 기전에 연관되는 물질, 필수 영양소입니다. 지용성 물질은 1차, 2차 해독 과정을 거쳐 신장이나 담낭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간의 해독 과정에는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 미네랄, 항산화제 등이 필요하고요. 다른 말로 비타민과 아미노산, 미네랄, 항산화제 등이 알러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간은 이런 지용성 물질을 해독하기 어렵고 이런 물질은 음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제가 영양소와 먹는 음식에 대한 치료가 그 어떤 치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100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1차, 2차 해독 과정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부족으로 생체의 해독 반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그동안 체내에 유입되었던 각종 독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해독 능력이 저하된 것이 간에 부담을 줘 간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감미료가 그 독성 물질의 대표 주자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의심스럽네요. 저탄고지 다이어터들을 위한 조언을 해보자면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세틸팜 등 논란이 있는 인공감미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러지 윤무를 떠나서 아직 유해성 논란이 끝나지 않은 물질이니 사용을 피하는 것이 낫겠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가급적 나한과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천연 성분의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주 전에 에리스리톨이 혈전을 유발하여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논문이 나와버렸어요. 이걸 피하면 저게 문제고 저걸 피하면 또 다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입에 아주 착착 달라붙게 자극적으로 먹고 싶은 식탐을 줄이지 않고서는 여기저기에서 다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명쾌한 최원장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어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인공감미료가 간암에 왜 이렇게 새삼스러울까 말입니다. 인공감미료 딱 하나가 간암을 악화시키는 핵심 아이템이 맞나 말입니다. 인공감미료가 정말 간암 발생률을 높인다면 아마도 간암, 간경화 환자분들이 인공감미료 알러지를 치료하는 동안 간 기능과 연관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감미료 에너지를 몸에 접촉시켰을 때 치료 시간 중에 명현 반응 혹은 치료 실패 후의 반응으로 간 수치가 나빠진다거나 복수나 황달이 오히려 심해진다면 인공감미료가 간 대사 과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공감미료 치료를 성공했을 때 간질환 합병증 증상이 확 가라앉는다면 그동안 인공감미료 때문에 간이 이렇게 아팠구나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간질환 환자분들의 인공감미료 치료 반응 어땠을까요? 인공감미료 유리병을 잡으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기분이 나빠요. 우울하고 슬프기도 해요. 브레인 포그나 짜증,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감정 기복, 손끝 발끝의 감각 상실 등 간성원소 방향으로 악화되는 경향도 있지만 불면이나 긴장성 두통, 편두통 등의 신경계 반응은 일반인에게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인공감미료 치료가 실패한 것뿐인데 간 환자분들 복수가 증가하고 부종이 생기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소화가 안 되시는데 복부 팽만감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고요. 소화불량이나 위궤양, 위염 등 소화기의 반응도 보입니다.
그 외에 치료시간 25시간 동안 목 뒤가 뻣뻣하게 굳고 아파서 목을 못 돌리고 목 디스크 환자처럼 다녔어요 하면서 관절과 근육의 통증, 피로와 감기, 염증, 근육 약화, 그리고 부종이나 복수 약화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인공감미료 치료 반응을 보니 간질환과는 당연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 외에 신경계 반응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감미료 치료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 혹은 ADD, ADHD, 학습장애, 원인 불명의 통증 질환 등의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탕을 줄이고 인공감미료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고위험군, 저탄소 식이요법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아마도 지방간이나 과체중,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다이어트 하는데 단게 너무 당겨요. 미칠 듯이 단게 먹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찾으십니다만 저는 인공감미료를 먹는 대신 차라리 설탕 알러지를 치료하고 설탕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분들은 간의 해독 기능은 물론이고 칸디다증, 장루수 증후군, 히스타민 과민증, 갑상선 기능 저하, 에스트로겐 우세증 등으로 악화되는 경로에 인공감미료가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먹는 거 말고는 대책이 없지만 명시환 체원장은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인공감미료로 인해서 간이 받았던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렸듯 간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초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에 대한 치료가 좀 더 우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암까지 악화되지 않게 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